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승우입니다. 7월 13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지난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다 새로운 기록을 만들면서 또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어서 계속해서 연 이틀 신기록을 세우면서 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걱정거리였던 이 테이퍼링에 관한 얘기, 이 우려가 일단은 시장에서 좀 멀리 떨어졌다, 멀찌감치 가버렸다 하는 느낌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거하고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이제 실적이 그 미국 기업들, 상장 기업들의 그 2분기 그 실적 상승 기대치가 60%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로 해서 지수가 이제 상승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은 오히려 미국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이제 그 코스피 지수는 3,271.38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0.77%나 올랐고, 코스닥도 1,043.3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0.8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오늘 그 미국 시장의 상승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그 상승세를 한 번도 흐트리지 않고 그대로 이어갔어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주로 매수에 나섰고, 순매수 규모로는 외국인들은 2,500억이 넘었어요. 2,6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 기관도 3,000억이 넘게 순매수를 했는데, 개인 투자가들은 5,600억이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그 지난 그 주말에 샀던 것들의 일부 이익 실현 물량이 아닌가. 그 이익이 꽤 날 거예요. 지난 주말에 사신 분들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좀 샀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오늘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배터리 관련된 그 소재 부품 쪽에 이런 것들이 코스닥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그쪽을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어요. 그 다음에 개인들은 코스닥에서도 역시 1,200억이 넘게 순매도를 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하면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신용 문제를 조금 해소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시장이 선순환되는 거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관은 뭐 코스닥에선 그 매도 한 79억 정도니까 거의 뭐 오늘 별 움직임이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의 이제 특징은 여러분 아시지만 그 배터리 관련 소재 부품들이 일제히 강세로 돌아섰어요. 이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그 실적이 우리가 예측했던 거를 뛰어넘는 그런 이제 기업이 나오면서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배터리 소재 부품 쪽이 조금 그 기대를 좀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좀 오늘 상승했고, 또 배터리 부분에서는 SDI 같은 경우는 2만 원이 올랐어요. 2.74%가. 근데 또 반면에 LG화학은 1.06% 9천 원이 빠지는지 그런 모양. 이런 일들이 요새 이제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제 섹터의 중요성이 자꾸 흐트러지는 시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디지털 키오스크 관련해서도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고요. 이거는 뭐 큰 폭을 시장에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하고 엔터테인먼트 주식들도 오늘 다시 이제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이렇게 다시 재확산되고 이러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시장은 전혀 다른 모습.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하고 오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호텔 신라라든지, 호텔 신라는 2,000원이나 올랐네요. 2%가 넘게. 그러니까 호텔 신라 뭐 이런 또 여행 관련 뭐 이런 것들이 오늘 또 좀 움직임을 보여서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확진자를 늘리고 하는 거는 사실이지만 이제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원래 이제 작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때 같이 그렇게 길게 고생은 안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나오는데 2번 접종이 끝난 사람한테는 델타
변종도 그렇게 크게 해를 못 미친다. 걸려도 그런 이제 얘기들이 뉴스들이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런 거를 미리 땡겨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그 리오프닝 쪽으로 상당히 많이 가 있어요. 그거는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여지고 오늘 이제 재미난 일이 있었던 게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드디어 오늘 다시 네이버가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어요. 그 카카오를 딛고 카카오는 이게 71조 제가 알기로 71조 둘 다 71조인데 카카오는 71조 5천 네이버는 오늘 좀 올라서 72조 4천 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네이버는 오늘 하루에만 저 시총 3위 종목이 5.38%나 올라가는 진짜 기염을 토했어요. 52주 신고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이제 지난번 6월 24일 고점을 오늘 그냥 가볍게 제껴버렸어요. 그런 걸로 봐서 오늘 그 급상승에 따른 좀 숨고르기가 있다 손 치더라도 앞으로 전망은 좀 밝게 한다.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보이고요. 오늘 이제 골드만삭스가 목표 주가를 그 네이버 목표 주가를 55만 원으로 설정해서 발표하는 게 가장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거 이외에도 스마트 스토어에 따르는 이제 물류 강화. 지금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그 신세계그룹 이마트도 그 이제 실제로 그 이커머스 라인에서 상당히 뭔가를 강화하려고 최근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이쪽이 또 새로운 전쟁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도 카카오는 또 발표했지만 이 왜 물류가 이렇게 되냐면요. 이 물류 중에서도 특히 이 신선식품 여기를 차지하는 거는 이게 물류가 결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물류 강화 얘기가 네이버에서도 나오고 또 모바일 백신 얘기도 또 나오고 하여튼 뭐 이렇게 주가 올라가는 날에는 뭐 좋은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간 네이버가 다시 이제 시가총액 3위가 됐는데 내일이 기대됩니다. 내일 이제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게 오늘 SDI 어제는 SDI가 떨어졌는데 오늘 SDI 오르고 LG화학 빠지고 그러면 이제 오늘은 네이버 오르고 카카오 빠지고 그러면 이제 내일은 이것들이 어떻게 이제 될까 입지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교체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점점 더 에너지가 시장에서 축적되는 거니까 소진되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뭐 좋다고 봐야 되고 카카오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는 지금 뭐 아직 움직일 때 아니죠. 다음 주가 카카오는 핵심이에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작되는 카카오 뱅크서부터 이벤트에 앞서서 카카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이게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체크 포인트입니다. 시장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시장을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을 자꾸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시장을 판단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여러 가지 팩터들을 우리가 끌어다가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하는 게 필요로 한데 이 개인 투자가 너무 그러면 시장이 너무 복잡해져요. 그러면 이게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시장이 더더욱 복잡해지는 건데 복잡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되게 어려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 이것저것 다 이렇게 가지치기 하고 제가 정리해서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달아주신 댓글을 보니까 더 복잡해지신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를 조금 보완해서 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앞으로 연말까지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굉장히 하반기에 힘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자고요. 지금 시장은 악재가 없어졌어요.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의 최대 악재가 뭐였어요? 테이퍼링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일단 지금 이게 뒤로 그냥 쭉
밀려가서 우리로부터 멀어졌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해서 물러져 간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테이퍼링 걱정이 완전히 없어졌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테이퍼링이 개시되는 그 어떤 날로부터 하루씩 가까워지는 날이라는 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하나 기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뉴욕 연은 그러니까 이거는 연준하고 다른 겁니다. 뉴욕 연방은행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1년에 대한 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4.8%예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3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3.5%예요. 그럼 연준이 얘기하는 가이드라인처럼 얘기하는 2%를 훨씬 초과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표면상으로는 지금 당장 긴축이라는 거를 얘기를 꺼내기가 되게 어렵게 됐잖아요. 파월 의장도 미국 상하원 국회 가서 그런 얘기 하기가 지금 별로 타이밍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덮어놓은 안에서도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계속해서 조용히 자라고 있다. 이게 이제 이게 우리가 좀 경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악재는 없어졌지만 악재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탄탄대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시장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곧 발표되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런 것도 우리가 자꾸 신경을 쓰게 되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럼 이제 그런 게 표면적이건 어떻게 됐건 간에 테이퍼링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가 일단락 단기적이라도 일단락 됐는데 그러면 지금 시장은 주가를 강하게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과연 있는가? 근데 이제 지금 이 실적 장세의 시작이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근데 이게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더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그냥 앞으로 갔다 뒷걸음쳤다 이거를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강력하게 시장을 한꺼번에 밀어 올리기에는 이 실적 장세가 좀 힘이 붙이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주가가 높은 거예요. 작년 같지가 않고 주가가 상당히 고공권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밀어서 주가를 보려면 뭔가 더 강력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실적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실적 갖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오늘도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만 그것도 이제 그 개별적으로 실적이 아주 눈에 띄게 좋은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만 그것도 아주 짧게 그냥 상승하고 또 그냥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거를 반복하는 시장이 지금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시장이 하방 경직성이 강해서 이게 급락은 안 하는데 뭔가 상승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묶어놓은 것 같은 그런 시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박스권이죠. 박스권이 다른 게 박스권이 아니라 갇혀 있는 거죠, 시장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때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벌써 보름이 지나가는데 하반기 시작이 되고 그 연말 이제 곧때입니다, 여러분 시장에선. 근데 이 연말까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계정 운영을 해야지 되는 것이냐. 첫째는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그런 현상이 시장에서 보여주잖아요. 섹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섹터.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듣거든요. 어떤 섹터가 유망해 보이십니까? 종목을 묻기 전에 먼저 이제 좀 조금 질문을 격조 있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이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새는. 왜냐하면 그 섹터라는 게 무슨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오늘 카카오는 떨어지고 네이버는 오르고 그럼 얘네들이 다른 섹터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다르게 움직여요. 요즘 시장에서는 매일매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그 종목에 대한 답을 이미 우리한테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이 유망한지 다 알아요. 네이버 같은 것도 보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품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니까 오늘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은 답을 줬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가능하면 언제 이거를 사서 가능하면 싸게 사서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끌고 가서 좀 이게 좀 빠지고 뭐 지루하다고 그냥 내던지지 말고 어떻게 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가?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식을 잘 세워야 된다.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답은 이미 시장에 줬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섹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내 종목을 한번 점검해 보자. 근데 이 점검을 해서 제가 어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팡이에서 사과가 안 열립니다. 지팡이에서. 그러니까 지팡이가 뭐냐? 근데 여러분 어저께 댓글에 제가 무슨 종목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팡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회사가 돈을 버느냐? 벌 수 있느냐? 앞으로도. 그게 대개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뭐 이 두 가지만 봐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모자라면 얘는 그 지팡이일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아니면 그렇다 손 치더라도 딴에 갈 때 더디 가거나 못 가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기다리면 온다는데 지팡이는 기다리도 안 와요. 그러니까 지팡이인 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돼요. 그 종목 리포트 같은 거 보면 얘가 요새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닌데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은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내가 가진 거 지팡이 같은데 이게 팔려니까 손해가 너무 났다. 그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건데 이게 여러분 어디가 아파서 수술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나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게 아프지 않게 수술해 주십시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수해야 될 건데 내가 이걸 감수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결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무섭고 아프고 손해보기 싫다. 그러면 뭐가 됐건 그냥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압니까? 지평에서 사고가 열릴지. 그거는 몰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서 실적하고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올 하반기 내내 되게 고생스러울 거다 하는 얘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떨어질 때 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저 종목을 생각했었는데 저걸 못 샀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없애고 저 종목을 더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이거를 떨어질 때마다 사는데 아주 느긋하게 급하게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상당히 출렁거릴 거예요, 이 장이. 그러니까 그런 때마다 그냥 느긋하게 조금씩 사시면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팍 떴다. 그러면 일부 익절하는 거죠. 예컨대 이제 오늘 뭐 네이버 가신 분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를 든 겁니다. 그 뭐 네이버가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에 5.38%나 확 뛰었어요. 그러면 일부 익절하고 그러면 저거 이제 뭐 또 숨고르기 들어가고 그러면 또 다시 낮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거든요. 그렇게 느긋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 근데 급하게 올라도 아예 난 팔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럼 그냥 있는 거죠. 그럼 그냥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로 내 포트가 딱 짜여져 있으면 그럼 끝났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현금을 반드시 일정 비율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게 리스크 해치인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슈퍼 IPO 주간이라고까지 얘기하는 100조 이상이 막 돌아다니고 그 세 종목의 그 청약 단가 최고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56조예요. 56조. 그럼 따갔다 이러면 100조가 넘잖아요. 112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시장에 풀리면 뭐 다 풀리지 않겠지만 못 파는 주식도 있고. 근데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막 잘게 분산돼서 나오니까 조금 다르겠지만 뭐 어찌 됐건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시장이 에너지 소모를 할 거다. 그런데 그러다가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에서 약간 그 뭐 이렇게 해서 경기 둔화 조짐은 있지만 이것도 인플레이션이랑 똑같아요. 이 경기 둔화 조짐도 일시적인 현상이다. 뭐 다시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 자산 매입 규모 같은 거를 어떻게 뭐 할까 하는 거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든가 이상한 소리 조금만 나오면 시장이 그냥 연속 탈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리스크를 전혀 계산 안 하고 무조건 앞만 보고 불나방처럼 매매를 할 수 없잖아요. 왜? 이 개인 투자가는 안 깨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깨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잘 모르면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내가 저 종목이 뭔지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어디서 들었어요. 그럼 하지 마세요. 적어도 그 종목이 뭐고 그 업종이 뭐고 이거를 내가 확실하게 알아야 그래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냥 누가 얘기했는데 저거 괜찮대더라 이래서 그냥 덜컥 사시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오히려 모르는 걸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리고 매일 매매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현금은 꼭 갖고 계실 것. 예. 다시 한번 이거는 제가 여러분 아주 못이 박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하반기에 반드시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한번 덜컹할 겁니다. 시장이. 그랬을 때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일종의 그 현금을 일정 비율 확보하는 건 어떻게 보면 보험 드는 거예요. 인슈런스를 내가 스스로 걸어놓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는 제가 그 내외경제 TV라고 거기에 뭐 오프닝벨 거기 9시쯤 지나서 출연은 제가 좀 아침이라 그래서 전화 출연을 하기로 했으니까 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뭐 다 9시니까 생업에 바쁘시니까 전화 출연이니까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제가 갑자기 할 일이 많아져서 좀 걱정이네요. 그래서 그 술권생 여러분들하고 약속해서 이게 내일 또 토요일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2곡씩 제가 연주한 거 올려드리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야 이것도 제가 해보니까 이거 장난 아니네요. 그런데 그 국내에서 그 음원 그 연주하는 음원 그 반주기 회사 제일 큰 데가 있어요. 거기서 하는 그 콘테스트에 제가 나갔는데 예선을 통과를 해서 이게 다음 달 이렇게 해서 2차 이제 결선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연습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 여러분 그 매주 2곡씩 올려드리려 이거 연습하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밤새도록 연습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거 뭐 경제 유튜브는 아닌데 다른 유튜브에서 진행자로 또 섭외 와서 그것도 또 이게 뭐지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진행을 또 해야 되나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지금 고민 중입니다. 왜냐하면 백만개비나 이런 데 자꾸 이게 이제 영향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속한 대로 경제 쪽은 8.15 머니통만 그건 제가 그 목요일 날 녹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요일이나 주말에 또 여러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는 제가 거기만 나가기로 경제 채널은 그렇게 이제 2주에 한 번씩 나가기로 그렇게 정했는데 그 2주도 상당히 빨리 돌아와요. 그래서 하여튼 뭐 요즘 뭐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그런 거지만 이제 백만개미도 구독자 10만을 향해서 가고 이러니까 여기저기서 부르는 데가 많아서 되게 바빠졌는데 이거 좀 조정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프라이어리티를 백만개미에 두고 그렇게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내일 또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